네, 권인숙 의원입니다. 법무부 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관님. 안녕하세요. 예, 법무부 주요 정책 중 두 번째가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 행정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가 인권을 우선순위 과제로 두었다는 데에 놀랍고 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 관련해서 지난번 인사청문 서면 답변서를 훑어봤는데요. 여러 위원님들이 평등법, 차별금지법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헌법상 평등권을 구체화하고 여성,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라고 아주 여러 차례 일관되게 답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장관님이 말하는 소수자에 성소수자도 포함되는 건 맞습니까?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니요, 제가 질문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여기서 장관님이 말하는 여기 이제 아직 지난번에 서면 답변서에서 일관되게 말씀하셨던 거 맞죠? 이게 간단한 이슈는 아니니까 간단하게 답변 드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혹시 기회를 주시면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단은 성소수자가 포함되는지 맞는지 아닌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답을 할 수 있습니다. 답이 필요하면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제가 것이니까. 일단 맞나라는 이건 굉장히 간단한 답변이었어요. 간단한 이슈는 아닙니다. 그 법에 포함되는지의 문제하고 거기에 대한 저의 의견에 대한 문제를 물으시는 거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아니요, 답할 문제가 질문은 아닙니다. 제가 주도하고 답은 일단 거기에 맞춰서 하면서 가는 게 이 업무 보고에서 저희 질의 제 의견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니까. 아니 의견은 의견입니다. 제 의견에 대한 네, 말씀을 하신 말씀하세요. 거죠. 근데 그걸 일단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하시고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그 대의 자체는 당연히 뭐 차별을 금지하자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없을 거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차별금지법에서 그렇게 법으로 규정해서 법으로 어떤 의무를 부여하고 하는 범위를 정하는 것은 어떤 사회적 공감대와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필요한 사안이라고 합니다. 물론인데 예. 여기서 소수자에 성소수자도 포함되는 건 맞냐라고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일단 좀 해주십시오. 제가 지금 충분히 답변 드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답변을 한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모든 차별을 금지하면 안 된다는 생각은 갖고요. 다만 차별금지법 자체의 내용에 대해서 성소수자라는 말을 입에 올리면 안 되시는 겁니까? 장관님 입에 올리면 이게 무슨 아닙니다. 아니면 벌어지는 겁니까? 성소수자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왜 입에 올리면 안 그럼 되겠습니까? 성소수자 포함되는 거 맞죠? 아니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그 법으로 규정할 수 있는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하다. 제가 그 책임 있는 말씀드립니다. 아니 저는 그 법을 떠나서 일단 소수자에 성소수자도 포함되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의 생각에 성소수자는 소수자 맞습니까? 당연합니다. 네, 당연하죠. 장관님이 아시는 성소수자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까? 일반론을 말씀드리면 LGBT를 주로 대표적으로 말씀하는 경우가 국민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아니 본인의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본인의 의견을. 아니, 그건 사실을 물어보시는 건데 뭐 네, 의견이 사실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아는 거하고 본인이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 또 다른 얘기라서요. 제 답은 또 제가 답을 하는 거니까요. 저 LGBT라고들 국민들이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요즘은 아이도 포함되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그거를 또 많이 보는 그 시각이 그렇죠. 다르니까요. 그건 그렇습니다. 그런 시각 자체를 제가 뭐 성소수자들이 거부하는 건 아닙니다. 장관님, 예. 성소수자들이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들이 그런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고 그 부분에 공감하는 시각을 가진 국민들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본인의 생각을 지금 이건 묻고 있는 겁니다. 제 공감하고 생각을 있는 분들이 제 많은 걸 제가 생각을 알고 이렇게 있는데 말씀드린 거 법무장관으로서의 제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네. 대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제가 책임 있는 답변을 드리는 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수가 그렇게 얘기고 있다라는 건가요? 아니면은 국민들이 그렇게 일부가 생각하시는 그렇다는 분들도 얘기인가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퍼레이드도 있고 거기에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고 거기에 반대하는 분들도 예, 물론 있지 있죠. 않겠습니까? 반대하는 분들도 있죠. 여기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떤 차별을 주로 받고 있다고 사람들이 공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사회적 시각이라든가 이런 것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것이고요. 다만 이제 이런 문제가 뭐 혼인을 인정하느냐. 근데 그렇게 차별받고 있는 현실이 있다는 것과 사회적인 지금 현대 단계에서 어느 정도의 법적인 보호까지 인정할 수 있는 문제는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논의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뭐 일단 차별에 대한 얘기를 좀 묻고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게 연결된 차별들이- 문제고요. 아니요. 어떤 예. 차별들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제가 질문하는 거를 막 예단하셔서 막 다른 얘기를 하시고 이러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차별을 받고 이거의 있는지 설명해 주도권은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응답의 법무장관에서 주도권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갖고 있는 거라서요. 그걸 좀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한테 그냥 말씀하실 때 제 답을 들으실 거라면 저한테 네. 답을
그걸 할 기회를 주셔야 어떤 한다고 차별이 생각합니다. 주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말씀드렸고 제가 지금 당장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사회적 시각이라든가 사회적 본인들이 시각 어떤 거를 본인들이 좀 그걸 말씀하시나요? 알렸을 경우에 사회적으로 어떤 그 시각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좀 비난의 그거라든가 그 주변에서 그런 저런 제약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부분의 전문가는 아니었어요. 예. 예, 설명해 전문가는 주시면. 좀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인권 얘기하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한목이어서요. 좀 더 인권이- 전문가적인 예, 인권 그런 노력을 성소수자만의 인권을 말하는 건 아니죠. 그 지식을 가지시려는 노력을 하실 걸 좀 부탁드리고요. 예, 제가 한 배우겠습니다. 예를 좀 볼까요? 이게 이제 국제 인권 단체인 휴먼 라이츠 와치가 이 한국의 성소수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춘 면접을 했는데요. 이런 내용 들어 있습니다. 한 애가 동성애자를 다 총으로 쏴 죽여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나는 너무 화가 나서 교실 밖으로 나가버렸는데 선생님은 그런 발언을 막지 않았고 다른 애들은 그냥 웃었어요. 선생님들도 성소수자들은 조용히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수업 중에 그런 말을 해요. 선생님들이 너 레즈비안이냐? 너 왜 이렇게 게이처럼 행동하냐라고 농담을 해요. 그 말에 아무도 상처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발언들은 차별미니까 아닙니까? 교육 현장에서 저런 발언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이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의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중고등학교 재학 당시 교사가 수업 중에 성소수자를 비하하는 발언을 보고 들은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67%가 그런 경험이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 교육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했을 때 실제로 이 교육부도 그렇고 이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소수자의 차별과 혐오 발언에 대한 아무런 조치나 관심이 조치는 불구하고 관심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장관님, 예. 아까 말씀하셨던 반대하는 쪽에서는 동성애를 질병이라면서 전환 치료 등을 통해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향한 차별과 혐오 부탁하겠습니다. 권인숙 의원입니다. 오전 질의 이어서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논란이 되는 많은 법안들이 50% 이상의 지지를 얻기도 어려운데 평등법은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일관되게 70대 전후, 많게는 88%까지 찬성 여론이 나옵니다. 전국적으로 매우 고르게 나오고 있고요. 세대별로 봐도 60대 이상에서도 70%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차별은 이 영역에서 말할 수 있는 건 얘기는 아닙니다. 차별을 시정하는 것은 누군가의 몫을 뺏거나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인권의 최저 기준, 사회적 규범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법무부 장관께서 법의 취지에 10분 공감한다고 하셨으니 이번 정기국회 때 더 심도 있게 논의할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인권을 굉장히 강조하셨는데요. 물론 성소수자를 입에 담는 것도 어려워하시긴 하지만 근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내년에 제4차 대한민국 인권 상황 정기 검토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엔 인권이사회를 포함해서 유엔 산하 인권기구에서 우리나라의 평등법, 차별금지법 제정 공고를 몇 번이나 했는지 아십니까 혹시?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제가 예, 공식적으로 권고한 것만 15번입니다. 관련해 보고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서면복을 받았었는데 그 숫자라든가 이런 거 기억을 못했습니다. 네, 그 보고받은 내용이랑 앞으로 향후 계획까지 위원실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리고 오늘 이제 업무 보고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법제 개선이 가장 첫 번째 주요 과제였죠. 노력하려는 네네. 포인트입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는 보통 이제 우리는 OECD 국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비슷하시죠? 뭐 각각 잘하는 분야가 있으니까요. 네, 그렇긴 목표점들은 좀 하지만 다를 OECD 겁니다. 국가를 기본으로 보통 기준으로 삼고 있죠. 근데 이 평등법 입법이 OECD 국가 중에서 2020년 기준에서 몇 개 국가가 됐는지 아십니까? 37개 국가에서 그것도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서면복으로 제가 기억을 못하는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35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얘기하고요. 아까 장동혁 위원님께서 본 의원 질의에 대해서 평등법 법안 내용이 다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 여론조사라 의미 없다고 하셨는데요. 타 의원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의미 없다고 하신 발언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웃으시면 안 되죠. 그렇게 자꾸 웃지 마세요. 그거는 좀 좋은 태도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정부 부처 담당자가 국회에 업무 보고를 하는 자리입니다.
사의원 질의가 의미가 있네 없네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고요.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하면 위원장님께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중하는 법사위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말씀드리면 평등차별금지법이 처음 발의된 게 지금부터 16년 전입니다. 17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10번이나 법안이 발의됐고요. 수차례 공론화 과정이 있었고 보도도 많이 됐습니다. 조항 하나하나가 아니더라도 법안의 취지나 쟁점이 뭔지는 국민들도 다 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도 의미 없다 하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국민을 무시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에서도 이 부분 충분히 파악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님, 예. 지금 법무부 공무원이 면허 취소 수준 알코올 농도 2배 또는 3배가 넘는 수치로 음주운전을 했다 하다 적발되면 어떻게 됩니까? 형사처벌을 받을 거고요. 그리고 감찰과 징계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음주운전 도덕성으로 따져야 되는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 자체로 근절해야 될 문제입니까? 음주운전 하면 안 되는 행동이죠. 그렇죠. 지난주에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간부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음주운전했다가 적발돼 정직 처분됐다는 기사 나왔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해당 간부가 처음에 서울구치소 부소장으로 전보된 영전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고 현재는 정직 처분 받은 상태죠. 지금 직위 해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위해제입니까? 저기 정직 아직 안 받은 거예요? 정직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직위 해제 예, 상태에서 6월 29일에 정직 처분 받은 걸로 저희가 직위 해제 상태에서 그러니까 직위해제는 저거가 아니니까요. 처벌이 아니니까요. 이게 그 이전에 이제 제가 취임하기 이전에 있었던 그 조치고요. 그 이후에 네. 직위 해제 상태에서 정직을 한 겁니다. 비행위에 이제 그 향후 공직기관 확립비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비행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거는 맞는 거죠? 대변인실에서 발표했으니까요. 예. 이거 얘기하는 이유 아시죠? 그 혈중 알코올 농도 0.251%로 적발돼서 범죄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부총리로 임명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말씀해 주시죠. 예. 박순애 부총리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사회부총리입니다. 2001년 당시 기준치의 2.5배, 지금